네. 예. 화면이 지금 네, 좋습니다. 자,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 20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작과 동시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아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 항상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야죠.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정치 오락실 유튜버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입니다. 아니 지금 네. 띠용님이 이 시간에 뭐야라고 하시는 건 저희 업데이트를 오늘 처음 보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 설레네. 보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요. 예.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아마 재밌을 겁니다. 예, 유일한 또 청년 코너기 때문에 네, 또 파이팅 사회자의 넘치고. 역량에 다 달려있죠. 맞아요. 네. 사회자가 뭐 있겠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우리 기후 아저씨 오이성님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제연합 활동가 오이성입니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예,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언급 좀 하려고 안 될 하는데 것 같아요. 짚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항상 새날의 미래 권력이라고 우리 보람 PD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녕하세요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미래 권력인 걸 인정하시는 거냐라고 되물었더니 갑자기 아니요 저 새날의 막내라고 소개했는데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집에 가서 영상을 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새날의 미래 권력이라고 소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약간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무의식의 자아 막 요런 걸로 그러니까 보람 PD님 속으로 이게 푸나님이 언제까지 새날을 하실 수 있을까? 언젠간 이렇게 갈라치기가 보통 들어오죠. 네. 그런 약간 자아가 제가 드러나는 지난주 게 아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제 소개하던 중간에 아마 뭘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요? 네. 아니 첫 순서에 소개했다니까. 근데 제가 뭐가 아무튼 얘기가 엇갈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했다는데 뭐 그거 그냥, 예. 그냥 인정하면 되죠. 예, 인정하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내가 야, 뭐 그리고 미래 권력이 맞긴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아까 뭐 무의식의 자아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끼워 맞춘 거니까 준비해 온 거죠? 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고고식님이 잘 보여야 된다고 팍 꿇어야 된다고 확실히 혜영님께서 저도 들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예, 자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오이석의 지지지 출발합니다. 네, 오세희 씨지 오늘도 이제 기후 이야기 또 나누려고 합니다. 네, 나누려고 하는데 또 고고식님 또 왜 또 기후 아저씨 물러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규탄인데. 극한 기후에 이런 극한 여론 마음 아픕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게 지금 분류의 질주님이 형님 순서에 슈퍼챗을 또 쏴주셨어. 쏴주시면서 새날의 아름다운 청년들 감사합니다. 해움님 28일 공개 방송에서 꼭 봐요. 꼭 뵙고 싶나 봐요. 해움님 공개 방송에서. 예. 좋습니다. 아무튼 뭐 긍정적인 출발로. 좋습니다. 우리 방송 오늘 재밌게 출발합니다만 사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9월이 관측사상 지구가 가장 더운 9월이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이번 겨울은 역대급 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이런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북극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제 북극을 감싸고 있는 제트 기류의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극한의 추위가 누출되면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는 한파가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몰려올 유력한 지역 중 하나다. 근데 가스 요금 엄청 오르고 기후제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안타까운 이제 뉴스가 이제 좀 있어서 또 이번 겨울도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최강 한파가 온다. 역대급. 네. 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만이를 들어왔네요. 이런 상황에서 웬일이래? 종만이. 또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뭐 복합 위기 속의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가 커졌다. 그래서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뭐 우리나라에서나 먼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한국은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위기인데 자꾸 어디 가서 위기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 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세금을 개발도상국들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CF 연합, CF100 들어봤죠? 네. CF 연합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성이 됐어요. 이런 건 지켜. 그리고 그리고 초대 회장으로 누가 되었느냐? 전 IPCC의 의장이었던 이회성 씨. 얘가 맡게 됐고 이분은 이회창 씨의 동생이다. 네. 맞아. 그 한번 네.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IPCC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기후 연구 이 모임에 이제 수장으로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한국인이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 CF 연합의 초대 회장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요즘 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이 또 하나 올라올 텐데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뉴스였죠. 녹색 기후 기금. 수수님이 네. 이회창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회창. 이회창. 이해찬 대표님 말고 그러니까 왜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회창 총재. 예. 이회창 그렇죠. 과거 한나라당. 네, 한때 대통령이 될 뻔도 했었던 그분. 그렇지. 네. 그러면서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원자력 수소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녹색 기후기금 GCF라고 부르는 국제기구인데 이게 한국에 본부가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예요. 송도에 있어요. 이 기구가 선진국들이 돈을 내는 거야. 그럼 그 돈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주로 하는 이런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들은 뭐 전기가 없는 개도국에서 태양광을 쓴다든지 풍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후 친화적인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후 재난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뭐 제방을 쌓거나 건물을 튼튼하게 짓거나 뭐 대피소를 짓거나 아니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농업을 지원할 수는 없죠. 친환경 농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색깔이 좀 분명해요. 중요한 건 이 틈 안에 원자력이랑 수소는 들어갈 틈이 없어. 원자력 수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3억 달러를 내겠다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 GCF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200여 개 되는데 그 200여 개 프로젝트 중에 원자력과 관련된 건 단 한 개도 없고 수소랑 관련된 것만 겨우 2개 정도 있어요. 그 2개도 수소 배터리랑 이 전기차 사업 들어갈 때 수소 조금 넣어서 들어가는 거지 수소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200개 중에. 200개 중에. 거기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이 GCF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이 GCF가 만들어질 때 선진국들의 돈을 모아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지원하자였기 거니까. 때문에 선진국이 그럼 누군데? 라고 해서 명시된 국가들이 있어. 미국, 영국, 중국, 중국 빼고 뭐 일본 등등 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돈은 내도 되는데 우리나라 의무 국가도 아니야. 근데 돈을 알아서 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언을 했었어. 우리나라가 GCF에 돈을 더 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겠대. 그래, 그럼 좋아.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저기는 재생에너지 하는 데인데 걷다가 가서 무슨 원자력이랑 수소할 테니까 우리 돈 낼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 이미지를? 이상한 거죠. 아주 이 기후 자체를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소비하고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결혼식 청첩장도 안 받은 사람이 갔어. 근데 흰색이랑 빨간색 옷 입고 간 거야. 초대도 안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장례식장도 그러고 가고. 그렇지. 장례식장에 이제 파티 옷 입고 가는 거야, 그치, 혼자. 그치. 장례식장을 파티처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인데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지.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꼬라지니까 최근에 환경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노웅래 의원이 이제 물어봤어.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몇 점 정도 받으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스스로 자문자답 해봐라 물어봤더니 80점 정도라는 거야. 지금 환경부 장관. 하나진 장관이. 하나지. 몇 점은 수능 점수예요. 100점은 아닐 테고. 100점 만점은 아닐 거고. 그냥 만점인가? 80점을 줘?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심한 상황인 거지. 수수님이 천박하다고 하셨는데 천박한 상황으로 가는 거지. 하나진 장관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 그림이 또 하나 올라올 텐데 대통령이 삼류 아마추어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산업은행이 해외 재생에너지에 금융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 올해에.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
산업은행이랑 어떤 연관인지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서 얘네가 지원을 못했다는 건지 뭐 여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왜 그래요 갑자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정치 오락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여기 업데이트예요. 네, 이게 지난 10년 동안 이 산업은행이 해외에 이 화석연료 산업, 그러니까 뭐 그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석유를 시추한다든지 같은 사업에 11조 원 정도의 금융 지원,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원을 해왔어요. 그럼 그 안에 우리나라의 지분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 발전소나 혹은 그 자원을 팜으로써 이제 캐냄으로써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화석연료였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산업은행에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1년에 재생에너지에 산업은행이 투자하는 비용의 규모가 한 2,800억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8천억 대까지로 올라와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확 올라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작년에 다시 2천억 원대로 쪼그라들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 투자가, 금융 지원이. 그리고 올해는 아예 한 건도 없는데 0원이 된 거예요. 화석연료에는 투자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는 산업은행이 투자를 안 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점유율 늘리기 위해서 뭐 IRA다, 뭐 EU 기후법이다 하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20년 지나서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지금보다 몇 배가 늘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안에 어떠한 지분도 역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없으니까 저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의 명분,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미래로 가기 위한 거다. 네. 그러면서 그 막 오염수 방류부터 뭐 과거사 문제 이런 걸 다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 하는, 그렇다고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자기네들은 미래를 신경 쓰니까 이런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미래가 이것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 그렇지. 지금 이거 그냥 박살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살 내고 있는 거지. 나의 미래죠,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 나의 미래, 나의 재산, 미래만 생각하고. 나의 자유 이렇게.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대세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이 또 하나 올라올 텐데 또 엄한 거는 또 하고 있어. 최근에 가스공사가 베트남 가스발전소의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3조 원짜리야. 근데 베트남이 한 40% 정도 부담하고 우리나라가 60% 정도 부담을 해요. 그 3조 원짜리 이제 발전소인데 이게 지난 6월에 윤석열이 베트남에 갔을 때 가스공사 사장이 같이 가서 베트남 정부랑 가스발전소 만들자고 건설 MOU를 맺고 오고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이제 김성환 의원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장기적으로 이 투자가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지어봐야 마이너스 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매우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LNG 같은 경우는 가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자초자산인 거야. 재생에너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어망 화석연료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거야. 기후위기 책임지는 국가가 되겠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가스발전소에다가 투자하는 정신 나가는 국가가 어디 있냐고. 다른 나라들도 물론 아직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기업들도 있고. 다만 재생에너지 비율을 더 늘려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안 하잖아. 낮췄죠, 윤석열 되고 나서. 비율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린워싱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촉진은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판하다 만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안 하면서 화석연료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지만 경제적인 가치로도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저걸 하고 있어. 이거 배임 아닙니까, 배임? 이재명 계속 대표한테. 나오는데. 아, 그래요? 게임이네. 이게 지금 사실 저 공사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최근에 논란된 거 보셨어요? 그 한국관광공사 그 네. 부사장 자기 낙하산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여기저기 다 포진해 있고 맞아요. 그냥 정부 눈에만 들면 되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 초창기에 바른 말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유인촌, 문체부 이런 부처는 주목이라도 받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이런 데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알 수가 이거는 없으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업데이트 봐야 됩니다. 좀 봐라. 웃겨요 이게? 자꾸 보면 고소고발이 나지 뭐. 나가가지고 그래요?
이게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게 주어는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태양광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그 전기라는 걸 일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지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어. 모두가 발전원이 될 수 있다고. 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전기를 일부만이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인즉슨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분산시키니까. 근데 뭐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무슨 민주주의야 이게 아니라 인민, 시민,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무슨 그린 오디에 얘기하면서 기후위기, 민주주의, 인권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이제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 하면 거기서 안 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다 북한 인민민주주의라면서. 근데 진짜 이게 결국에는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진짜 저들은 지금도 또 이념 타령 안 하겠다. 민생 챙기겠다 하면서 또 이번에 교육 뭐 이념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념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또 이념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기 꽂힌 단어,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것만 그렇지. 되풀이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실이 한번 가서 이것도 기후 이거 쓱 넣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절대 안 바뀌겠다. 그렇지.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본인이 또 철학적으로 이 고민을 안 해왔고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말만 갖다 붙이면서 약간 통일대박 때처럼 그걸 그렇지.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거지. 사람들이 그러네. 주변에 붙어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 옆에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 명씩 알려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는 우리 시민들도 이런 거 계속 예의주시하니까. 아까 이름 나왔죠? 한화진? 저기 한화진. 하나의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네, 네, 나왔죠. 나왔고. 사실 저 LNG 발전소 부지가 제가 베트남 파견 생활할 때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저 동네를 전 자주 갔었어. 근데 저 동네는 일조량이 엄청 좋아. 거의 논이고. 그래서 그냥 태양광 널어놓으면 돼. 굳이 가스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가스공사의 사장과 대통령이면 저기서 저거 안 하지. 안 하지. 재생에너지 하지. 이제 이런 상태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제 저렇게 가고 있죠. 국내에서의 기후재난 연구하는 예산은 또 삭감하고 있어요. 또 그림 올라올 텐데. 아주 꼼꼼하게 이번에 R&D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상청 같은 경우가 연구개발 예산이 200억이 깎였는데 그 안에서 기후위기 및 재난 연구개발 예산만 130억이 깎였대. 그럼 얼마나 깎인 거예요 전체 예산? 200억에서 130억이 깎였다는 거야. 기후만. 와 거의 한 70% 깎인 네, 건가? 기후 다 깎은 거예요. 그리고 엄한 뭐 항공 어쩌고만 늘었다고 해요. 기후랑 크게 상관없는 기후의 이름을 붙여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엘니뇨도 왔었고 겨울은 더 추울 거고 근데 우린 당장 지난 여름에 오송 참사 있었어요. 작년에 반지하에서의 그 또 있었죠. 참극이 있었어요. 그 네. 외에도 많은 죽음이 있었어. 정부 책임지겠다며. 도대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근데 김건희는 뭐 에코백 들고 뭐 업사이클링 제품 같은 거 맞아요. 들면서 네. 그린워싱 코스프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그린워싱이랑 빈곤 포론을 부창부수로 아주 계속 해먹고 있어. 며칠 있으면 또 12구 참사 또 맞아요. 다가오지 일주기인데. 않습니까? 맞아요. 일주기. 예. 참고로 오늘 그 최상병 네. 그 건에 그 그 전역하신 분 네. 그분이 오늘 또 공수처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임성근 일사단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 능력을 보이지 않고 우리 미래 주역들의 뭐 청년팔이 엄청 하잖아요. 맞죠. 청년의 날 가갖고 어퍼컷 날리고 그랬었는데 그래놓고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개판입니다. 지금 미야킴님이 지긋지긋 하시다고 하는데 기후 이거 아저씨. 진짜 매주 이런 소식 전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요. 이 급한 기후위기 시대에 이 골든타임을 아저씨를 지긋지긋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도 얘기가 나왔나요? 그럼 다음에 V 코스프레라도 맞네. 안 그래도 V 찾던데.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안 하면 그리고 저도 찾아봐도 어려워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막 그래프 나오고 맞아요. 환경에 맞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좋은 기사를 하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ODA 뭐 하겠다, 그린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한 것 같잖아 뭔가. 그렇죠. 근데 그걸 분석해주는 은석이 형의 포지션이 굉장히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해 잘해. 보이거든. 맞아요. 보기엔. 오늘도 그 참고 자료로 한국경제께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기후 환경 관련해서 잘했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이 한국경제에서 나왔으면 일단 비판적으로 보세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을 제일 적극적으로 합니다. 조중동
한국보다 더 해요. 환경. 기후환경 관련해서. 거기는 어. 한국경제는 실제로 거기 뒷배가 다 건설회사들이잖아요. 아. 여기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인 겉으로만 ESG를 외치는 곳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대표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한국 경제는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거기는 좀 걸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오늘도 이제 이 삼류 아마추어 정부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깎아먹고 있다라는 한 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기후선도 국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약간 추가해서 한 줄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뭐래요? 한화진, 한국경제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한 줄씩 딱 이렇게 왜 갑자기 인물과 그런 거를 우리가 알리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의성님 코너인데 마무리를 히드님이 아니 그렇게. 그걸 우리가 이해했다. 맞아. 본인 뭐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는 저번에도 근데 말 길어지잖아요. 아니 기사를 해석하는 그 리터러시가 네. 정말 저도 좋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항상 저번에는 오히려 지표가 안 좋아진 거를 마치 이만큼이나 했어요 하는 식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맞아요. 말도 안 오늘 되죠. 뭘 이해했어요? 한화진. 하나쯤만 기억이 남네. 아니, 중요해요 이거. 특히 네. 저는 왜 더 중요하다 보냐면 짜게 되면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맞아요. 해먹는 인간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저 인간 몇 번을 해먹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인간은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하나씩 낱낱이 까발리겠다. 맞아요. 오늘은 한화진. 오늘은 오늘은 하나 하나진. 실명을 좀 적극 갖고 오겠습니다. 뭐 박석순 뭐 이런 이름들도 말씀드렸던 거. 그 햄버거. 실럼버거, 햄버거. 네. 자, 미야킴님, 또 슈퍼챗 바로 보내주시면서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업데이트 이렇게 딱 응원해주셨고요. 미야킴님 감사합니다. 김성수님도 슈퍼챗 같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슈퍼챗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다음은 보람의 쇼미더월드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이 사우디로 갔다가 오늘 까타르로 넘어갔잖아요.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나온 예산만 순방 예산 666억, 666억. 예. 이걸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탄소 겁나 품고 다니네 진짜. 네, 탄소도 겁나 뿜고 다니고 있고 돈도 많이 쓰고 다니고 있고 너무 많이 든다. 뭐 여기저기 뭐 뿌리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R&D 예산 다 삭감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여기저기 다 돈 뿌리고 다니고 있죠. 그냥 나가서 뭐 제대로 하면 이렇게까지 뭐라 안 할. 그럼.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사우디를 가서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 같아요. 딱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국빈 방문. 156억 MOU 체결. MOU. 또 시작이다. 저 우리가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MOU 체결 숫자만 보고 낚이면 안 된다고. 그럼요. 이명박 때 그쵸. MOU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하베스트 실제 성사 하나 생각나네 또. 있고 막. 그렇죠. 말 그대로 MOU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아까 의성님 코너에서도 이게 마치 되게 자랑인 것처럼 하지만 실적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내거는 것처럼 그쵸. 저런 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빈살만이 운전해주고 이런 건 이제 앞에 시사 코너에서도 다뤘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뭐 사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옴시티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네옴시티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건설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네옴시티를 만드는 와중에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나라들이 여기 수주를 따내려고 다들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약간 입찰 뭐 이렇게 그쵸. 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윤석열이 세일즈맨으로서 얼마나 이거 해고감 정도가 아니라 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네. 사진 보여주시면은 영업사원의 실적이 나오는군요. 아니 영업사원 실적은 아니고 영업사원이 저 갔던 사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옴시티를 짓겠다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빈살만의 주력 사업인데 말하자면 방금 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배출을 안 하는 네. 그런 그 미래적인 형태의 그 도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그래서 교육열이 엄청 높아지고 이런 역사가 있지만 이런 오일머니는 굉장하잖아요. 네. 부자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자 나라들에서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석탄
뭐라 그러죠? 탈화석 연료. 탈화석 연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술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소프트 파워라든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중동이 그렇게 돈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 국가에서도 뭐 금융이라든지 이제 미래 첨단의 그런 산업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빈살만이 저 권력을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개혁 개방을 많이 했고 여행 비자가 가능해진 게 19년부터라고 하거든요. 그쵸. 엄청나게 최근인 최근이죠. 거죠. 예. 그리고 여성 운전이 가능해진 것도 18년도부터. 그쵸. 그래서 빈살만이 굉장한 개혁 개방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좋기도 하고 실제로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18, 19년도부터 이렇게 쭉 개혁 개방이 되고 하면서 19년도에는 이제 BTS도 가서 공연도 하고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한국 K-팝 가수들도 많이 가서 공연도 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도 좋지만 이런 소프트 파워가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다음 사진을 연달아서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빈살만이 굉장한 많이 돈을 들여서 내년부터 e스포츠 월드컵을 연다고 해요. 네, 희두님은 소식 들으셨죠? 네. 지금 저걸 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게임 종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물론 다른 나라도 게임 하는 나라 많지만 이런 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영역이잖아요. 특출나죠. 근데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충분히 매력 포인트를 어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가가지고 뭐 MOU 사실 MOU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어떻게 아니죠. 보면은 네. 저런 거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실적 뭐 여러 가지 한 것처럼 뻥튀기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런 쪽으로 더 실력을 키워나가고 이런 쪽으로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뭐 무기를 수출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빈살만이 이런 문화적인 자산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그리고 만약에 아까 e스포츠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게임이나 이런 거 윤석열 정부에서 광팔잖아요. 만약에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신원식 장관 그 게임이랑 그다음에 핸드폰 얘기하면서 군인들의 정신력이 이것 때문에 해이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핸드폰 사용 금지. 네, 뭐 그리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셧다운제랑 밀접하게 얽혀 있는 사람이라 이번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우리가 그냥 보면 따로따로 보게 되잖아요. 다 맥락 제거되고. 그렇죠. 뭐 아까 뭐 기후 이것도 야 그래 뭐 ESG 얘기하는데 너 너무 정치에 과몰입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라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이런 걸 우리 민주 시민들이 보고 이 맥락을 연결하고 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같이 업데이트도 보고 하는 거다. 그런 그렇죠. 말씀 좀 붙이고 싶어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맨날 큰 손이라고 하면은 보통 중국을 많이 떠올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들 중에도 꽤 많은 곳에서 웬만한 데서는 이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오일머니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시장이고 외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실리를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네.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한다고 하면 오일 포스트 4대 과학협력 시동. 포스트 오일 시대 포스트 오일입니다. 포스트 오일. 오일 포스트는 어디가요? 포스트 오일. 포스트 오일. 오일 시대의 이후 시대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옴시티 뭐 비롯해서 근데 디지털, 청정 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 이거 전부 다 윤석열이 내년 예산 삭감한 영역 아닙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 기사 제목만 내보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열받아 진짜. 근데 저러고 정치를 하면 진짜 편하겠다 싶긴 해요, 솔직히. 민주 진영에서 하는 분들은 막 얼굴 붓고 막 치아 몇 개씩 빠지고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게 편하지. 네. 생각 없이 사는 게 맨날 술 마시고. 그렇죠. 맨날 술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자기의 자유 이런 것만 챙기고 살면 뭐 본인이야 편하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강국이기도 하고 BBC 들어보셨어요? 저번에도 BBC요? BBC 영국 언론사. 언론사 말고 네. 나 그거 언론사 말고 BBC.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이오 배터리 칩. 맞아요.
강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바이오 배터리 칩. 이거를 대단하네. 네,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두루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말하자면은 아주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 못 갖다 파는 세일즈맨은 해고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지금 갔을 때 김기현 대표가 1호 영업사원 돕겠다 그러던데 뭐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말이야 뭐 아니, 도움이 되는 게 맞아? 뭐 일단 던지고 뭐, 보는 거죠. 보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같은 느낌이지. 그런 그쵸, 느낌인 그쵸.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터넷 통신망 설치를 하면서 향후 10년 먹거리 제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근혜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똑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도에 나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명박근혜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라든지 AI 뭐 아니면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뒤처지게 됐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근데 지금 또 하나는 아까 뭐 예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게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추경호가 저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깃밥이 3,000원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아무리 경제가 심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장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았을 때 오히려 저는 불안감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거 그 최근에 이창용 하는 총재도 경기 침체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네. 저성장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거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보다 보면 내가 너무 정치에 과몰입해서 기사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건가? 삐딱한가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승만 때도 그 아예 방송을 해가지고 라디오로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날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좀 특히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내년 총선 이후로라도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문가들도 다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봅니다. 그럼 진짜로 내야지.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 목소리 내고 특히 그 기후 국제개발 협력 국제 그 분야에서 막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치의 기사 보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 이런 오이성님 같은 사람을 너무 정치 과몰입한 거로 몰아가는 게 오히려 무책임함이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눈물 나네. 그리고 뭐 추경호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자리라 사실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추경호를 굉장히 세게 비판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죠. 그 국가 재정이 빠꾸 났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면 그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정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장관 의원 겸직 금지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까지 추경호 때문에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한 얘기를 추경호의 반론으로 뭐 정확한 거기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만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그 IMF가 얘기한 게 중국 그 기사 제목은 OECD 디리스킹 시에 한국 GDP 감소율이 중국보다 클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중국이 경제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사 제목은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뭐냐면 그 OECD 국가랑 중국이 그 각자 공장이 있잖아요. 네. 리쇼어링 각자가 가지고 해외에 있던 공장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어들였을 때 그 영향이 중국이 받는 피해보다 우리나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BBC에 강하고 문화예술이 있고 이런 우리나라의 장점과 이런 약점이 있고 어떤 뭐 리스크 위험이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들 뭐 마케팅할 때도 수업 분석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위험만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 뭐 수업 분석 이런 거 다 하고 중간에 그런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평 고속도로 꺾는 거 보세요. 그런 거 처음에 용역 주고 할 때 다 그런 분석 하는데 그거 마지막에 자기들 마음대로 꺾어버리잖아. 그쵸. 만들어 줘봐야 안 해. 개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한숨만 나는데 오늘은 마무리는 하나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들고 왔어요. 예. 한숨만 안 나오게 지금 좀 뭐-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나는 주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신난 주제가 없죠. 예. 자, 분유의 질주님이 슈퍼챗 보람 PD님 순서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람 PD님 이쁘다.
아니야. 보람 PD님 입으신 옷이 이쁘다. 그러면서 슈퍼챗 고맙습니다. 옷이 예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네요.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네. 저런 거 칭찬의 기술 이런 거 할 때 배우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집어서 칭찬해라. 오늘 예쁘다가 아니라 네가 오늘 입은 옷이 예쁘다. 네. 오늘 하늘과 잘 어울린다. 뭐. 원래 원래 보람 PD님 예쁘다 이렇게 원래 항상 자주 보내주셨는데 칭찬의 기술이 높아지고 있어요. 분유해질 주님. 좋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또 황희두의 스팀팩 남아 있으니까 그거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황희도의 스팀팩. 오늘 주제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썸네일로도 나와 있는 한동훈 장관. 지금 뭐 국힘 측에서 밀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왜 리스크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면을 했던 태광그룹의 이호진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달 만에 또 사고를 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십억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 8월 광복절 때 그 특별 사면을 받아서 2개월 만에 사고를 친 셈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 또 단순히 이렇게 특사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 사고를 쳤다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법무부 차관 이노공 씨가 있습니다. 그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진이라는 사람을 사면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아니 도대체 그럼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가까우니까 한 거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을 밝히라고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사면 당시에 또 논란이었던 이유가 200억대의 횡령 그리고 조세 포탈로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석 기간 때는 술집에 드나들어서 황제 보석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건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특별 사면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키워드가 뭡니까? 경제 발전, 네. 맞아요. 국민 통합. 네. 맨날 나오는 그 패시브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지금 나와서 경제를 발전시킨 건지 또 사고를 쳐가지고 불필요한 행정력 동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자기 임원들을 막 해고를 한다던가. 뭐,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사실 가장 이슈가 된 게 이 사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 태광의 이호진 이 사람이 올해 초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발표했다고 해요. 7,000명 이상 우리 채용을 하겠다. 그럼 이거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근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로는 기업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 나오는 명분도 경제 발전이니까 우리 가서 이런 거 할게 하고 언론 플레이 해놓고 실제로 이행은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한둘이 아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런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게 하고 뭐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 못하게만 해도 아까 뭐 저성장 얘기도 나왔지만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걷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거기에 덧붙여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신들도 사과해라. 그리고 책임 인정해라. 이게 사회 통합과 그 국력 집중을 통해서 경제 살리게 한다더니 이게 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당연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특별 사면의 이번에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김태우. 그 이후로 지금 그 박살 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앞에 말씀 주셨듯이 특별 사면의 기준이 뭐냐 이거. 그렇지. 이걸 꼭 해야 되냐. 그치. 이 얘기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지 내부에서도.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뭐 예전에 사면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네. 뭐 일단 이명박,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우병우. 네, 우병우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많죠. 이 지금 사진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라이더이 네. 보통이 아니에요. 라이더. 이건 뭐 국대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정도로. 아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원세훈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또 바로 들어왔었는데 그러네요. 결국에 이게 사면권을 남발하면서 기준은 모호하고 균형도 맞지 않다. 이게 뭐 제멋대로냐. 결국엔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뭐 경제인 그러니까 그 경제 중에서도 재벌인들
그런 사람들만 특히 더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졌는데 일단 찾아보니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좀 나뉩니다. 일반 사면은 좀 더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거죠. 네.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특별 사면이니까 좀 더 좁혀져 있고 그 국회 동의 안 지킵니다. 그 최종 승인권자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거를 최종 승인한 건 대통령이고 네. 그러니까 이 절차가 뭐냐면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토를 해요. 그러면 법무부에 있는 그 사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한동훈인 거잖아요. 거기서 검토를 하고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그걸 또 받아서 그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오케이 되면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그다음에 공포를 하면서 네. 실시가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광원님이 광역 어그로를 끄고 계신데 지금. 보내주시면 썸네일에 끌려서 왔단다. 근데 이 프로필 사진이 이거 아, 제가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야 이거 광어야. 광역어구로 이거 끌렸는데, 네. 3,000원 딱 하고 대단하십니다. 좀 더 이게 예. 반짝거려도 좋을 거예요. 부사가 너무 웃겨. 네, 깜짝 놀랐어. 네, 예. 광역으로 끌렸습니다. 이거는 부득이하게 끊을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아, 하시죠. 중요하죠. 웃겨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국회를 안 거쳐도 되니까 이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국회를 거치게 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 달 전쯤이죠. 민주당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래도 이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 현행법은 특사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적어도 대통령 가족 그리고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들 이들이라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해라. 그리고 국회가 사면 과정에 일부라도 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맞아.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뭐 한번 그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방금 그 광역 어그로와 연결된 거죠. 지금 뭐 TV조선에서 이런 단독이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뭐 딱 전형적인 흘리기죠. 이거 하고 이제 반응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연전연패를 하던 한동훈 장관입니다. 다졌어요. 진짜 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망신을 당했는데 아까 그 김태우 특별사면 이후에 국힘 그 괜히 어설프게 나왔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박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이준석 안철수 씨가 이슈 다 빨아갔었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또 이슈를 빨아가려고 하는 막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국힘 만약에 지도부다. 이거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약간 골 때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뭐 해보겠다. 뭐 그러려고 하고 하루 만에 있는데 사고 쳤지 않습니까? 뭐 사고나 뭐. 네. 사실 원래부터 그 김기현 대표가 준다던 전권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주머니였다는 얘기가 혁신이 대부분 구성에 대한 정권이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던데요 뉴스 기사 자체에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거기도 안 가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겠어요 지금? 맞아요. 가면은 그냥 자기 이름만 저 대문짝만하게 걸리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네. 장예찬 씨. 참고로 김태우 그 참패 이후에 국힘 내부에서 많은 비판 나올 때 용산 책임 묻지 마라. 라고 앞장서가지고 순장조, 순장조. 장례찬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김병민 씨 섭섭합니다. 김병민 씨. 네.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험지 출마 나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문 종로냐. 장예찬 씨 저거 보고 또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당신들 지역구 보니까 영남에서 좀 편하게 하는 중진들이던데 당신들 좀 험지 나가지? 약간 이렇게 장관이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화 한 통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건데 그거 말고도 지금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요즘 부쩍 뉴스 비중이 높아졌고 국힘 내부에서도 뭐 심지어 훈훈 브라더스 타령하던 한동훈 그 조정훈 씨 조정훈 씨 같은 경우에도 근데 종로는 좀 너무 그 올드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 다른 데 나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저 시대 전환인지도 모르겠고요. 태세 전환이라고 하던데요. 네, 태세 전환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 한동훈 장관이 이슈를 가져가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진짜 국힘 입장에서 좋은 거냐. 결국 저렇게 나오면서 국힘이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또 쪼개졌어요. 한동훈을 어떻게 그 종로나 이런 데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냐.
정치하는 게 맞냐 아니냐. 심지어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진작부터 나왔었어요. 검찰 저거 박살나놓고 특히 이재명 대표 영장기각 때 그때 보수층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또 간보기 시작하고 나온다 하니까 이 당연히 국힘 입장에서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꽤 그 쓸만한 무기들을 막 떨궈줄 거다 이런 그치.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징계 취소 소송 한마디로 그 네.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관련한 이슈인데 네. 간단히 그냥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전에 그 추미애 법무부 당시 그때 징계를 받았어요. 그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한 겁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무부 1심에서 법무부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심을 하면 당연히 저기서는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2심 때 원래대로는 법무부에서는 그대로 그 대리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가 들어선 후에 승리한 그 대리인들을 갈아치워 버립니다.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패소할 결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근데 되니까. 윤석열이 소송을 했는데. 근데 법무부가 이겨버렸네. 그럼 내가 져야지. 이거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었어요. 왜냐면 법무부 건이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 그럼 다음 법무부 장관은 또 누가 할 것이며. 과연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저 엄청난 짐은 누가 같이 떠안으려고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민주진영도 뭐 분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진영처럼 이렇게 대의 가치로 뭉친 게 아니라 저긴 욕망과 이익으로 뭉쳐 있기 네. 때문에 과연 저기가 끝까지 저렇게 무슨 깐부처럼 평생 갈까?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아킬레스건 저 법무부의 그 징계 취소 소송 관련한 거는 12월 19일에 다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지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이거를 또 압박을 할 건 하고 또 비판할 건 하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 구민으로서 일단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저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근데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니네 동네 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만 안 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로는 아무나 나와서 이기는 데가 아니다. 그리고 저쪽 국힘의 빌드업은 이거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그 간판으로 딱 나와서 그 워낙 권위 있던 지역이니까 딱 나와서 총선을 지휘해달라. 약간 상징적으로.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기 앞가림도 못할 텐데 자기 그 똑바로 해라. 종로 그런 데도 아니고 그렇게 일침 날렸다. 앞머리가 없어서 앞을 못 가리는 건가? 가릴 수 없어. 가릴 앞머리가. 아까 그 광역 어그로 같이. 네. 강원님 푸사가 느리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환이 한 번 더 쏴주시죠. 예, 한 번 더 보게. 네. 아무튼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요즘 관전 포인트인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서 선거 참패 이후에 네. 책임론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출마 예정자, 국민의힘 소속의 출마 예정자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 밑에서 내가 선거를 나가지? 그럴 것 왜냐면 같아. 깨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원래 왜 그 30%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네. 찍어주는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부모를 죽여도 찍어준다는 말 그대로 그 30% 네. 지지층. 근데 요즘 보면 그게 20%대로 내려와요. 그럼 그 콘크리트마저 붕괴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게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불안감에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딴 데서 출마하던데. 그래서 오늘 보면 신인규 같은 사람 딱 대놓고 한마디 하고 탈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보는데.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탈당. 길드 탈퇴합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정치 오락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맞아. 게임에 비유해서 약간 길드 중에. 탈퇴하듯이. 맞아. 길드. 아무튼 어쨌든 탈퇴를 했단 말이야 신인규도. 그냥 그치.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더 와닿겠네. 그래, 어떨 때 그치. 있다 그냥 갑자기 탈퇴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저는 물론 이분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 사실은 그 신인규 그분이 뭐 탈퇴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그 이슈가 신인규가 그렇게 큰 인물이 사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까지 막 사실 주목도가 그렇게까지 엄청 그건 아니었는데 네. 그 나국대로 들어왔잖아요.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 저도 방송 한 번 같이 해봤었는데 오. 그래도 되게 대화가 돼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똑같지라고 하고 물론 그 과거 행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서 탈당한 그 비윤계 우리 같이 힘을 좀 실어줄 필요는 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피디님 황윤희 스팀팩 끝났습니다. 예. 뭐야? 아니 이거 자연스럽게- 쭉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토크는 가는데 제가 스팀팩이 자꾸 붙어 있길래 예. 왜냐면 그럼 한번 끊어주셔야 됩니다. 네. 끊을게요. 자, 해웅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황희두님 공개 방송 오시나요? 사인 받으러 책 가져갈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슈퍼챗 보내면서. 네. 황희두 옵니다. 예, 와요. 네네. 예. 갑니다. 왜냐면 이걸 제가 안 읽어주니까 정재훈님 제 챗 읽어주세요. 황희두님께 질문하고 왜냐면 또 저희 콘크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해웅님은 빠지지 않고 오실 분 아닙니까? 이런 게 붕괴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네. 빠르게 끊고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대놓고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 처음 봤어. 제가 속으로 생각해야겠는데 해웅님은 또 그게 바로 무의식의 자아 아닌가요? 아니 이거 올 때 뭐 단어 몇 개 외워와요 누구처럼? 윤석열처럼. 그 양반 이게 재훈님을 보면 그 양반의 세계관이 보인다니까. 오늘은 한국가 세력, 한국가 세력하고. 아니야. 왜 이렇게 웃겨?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이슈가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좀 가볍게 가볍게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예. 그 우리 황교안 씨 무려 그 대통령식 그 권한대행 시계까지 만들었던 그 종로에 나왔다가 예전에 이 뭐 그 전 대표한테 발리지 않았습니까? 한 20% 정도 차이로 발렸거든요. 근데 그 황교안 씨가 그 한동훈 장관한테 조언을 해줬더라고요. 그 법무부 장관 잘해서 총리로 가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님 앞가림이나 당신 아까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민경욱 씨랑 그 기자회견 있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 그 그 옆에 가서 뒤에 되게 웃긴 캐릭터 같이 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치가 어떻게 보면 개그 콘서트가 11월에 다시 나온다는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 야. 지금 보면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감각 없다. 인생이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황교안이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치. 보면은 그때는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시절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다 막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검찰총장을 그대로 용산에 그대로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도 문제예요. 사실은 검사로서도 문제고 네. 공안검사로서도 문제였죠. 황교안도. 그치. 진짜 후지다 후져. 음. 수수님이 저랑 재훈님 토요일에 오냐고 물어보고. 싫다 가죠. 갑니다. 인사드리러 가야죠. 네, 갑니다. 그때 뭐 미리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그날은 좋아요. 우리가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지금 그때 한 10분 좀 안 남았으니까. 아니 그 공개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죠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지금 만약에 뭘 해주시면 지금 그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때 말씀드리겠다.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미리 질문을 거기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공개 방송 가기 전까지 댓글을 한 번씩 쭉 읽고 갈 테니까요. 예. 질문 주차 주차 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주차 되나요? 예, 근데 주차장은 있다고 하시는데요. 생각지도 장소에. 못한 질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날 300분 가까이 오시나요? 네. 300분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되도록이면. 혹시나 너무 혼잡할 수도 있고 또 갖고 오셨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은 되도록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근처에 그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대방역 공영 주차장 있죠. 아니 근데 근데 대방역에서 한 20m? 몇십 미터 정도? 엄청 가까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나오시면은. 있으니까 혹시나 대중교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맞아요. 하필 분뇨의 질주님이라 질주를 해야 돼. 이 닉네임이 그러네. 뭔가 하필 또 그래서 질주하셔야 되는구나. 질주하셔야 돼서. 질주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령 선생님과 책 쓸 예정이라 하셨는데 잘 진행되시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그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박사님 이어령 근데 선생님. 이거 네. 이 정보는 어디서 얻으신 거지? 책에 책에. 이 댓글 잘 읽으셔야죠. 책에서 보니 책에서 보니.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해주셨었던 그렇구나. 대방역에는 맞네. 공영 주차장 없어요.
그럼 이거는 한번 뭐 어차피 예. 공지가 나가겠죠. 음. 우리 새날 거기 정보방에서. 예, 정보방에 아마 네. 안내를 주시긴 할 텐데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네요.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분들 없으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주세요. 네. 어차피 뭐 이런 시간이 없으면 노가리는 이제 폐지하죠 그냥. 별 수요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시청자분들과 소통이 왜 수요가 없는 겁니까? 예. 이게 뭐 지금 이게 지금 당으로 따지면 당원존 아이고 많이 오지도 않는데 폐지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전을 없애고 싶은가 보군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이 업데이트를 봐주시는 노가리는 분들하고- 폐지하고 다른 유익한 코너를 만들면 되죠. 소통은 필요한데. 좀 필요한데 거죠. 네. 아무튼 아무튼 뭐 행사 일정 안내 부탁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공개 미래 가능한가요? 권력. 일단 5시 한 10분 전까지 도착하시면 네. 그 5시 10분 전 4시 50분. 4시 50분. 4시 50분까지 네, 도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행사 일정은 그 이후에 공지가 된다. 네. 세부 일정은. 네, 그리고 오시면은 이제 아마 저희가 바로 맞아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첫 순서인가요? 네. 오, 늦으시면 저희 못 보시겠네. 빨리 보셔야 돼요. 저희 첫 순서라고 합니다. 그거 늦으시면 안 돼요.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가장 필살 무기 아니었습니까? 필살 무기면 아마 뒤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래. 저희는 이제 앞에서 인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작품도 완성이. 그쵸. 영화를 우리가 맞지. 볼 때 2시간짜리 중간에 가서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기승전결이 다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다 맞아요. 있기 선발 때문에 투수 보셔야 선발 투수가 돼요. 중요해. 예. 선발 투수가 원래 중요해요. 맞네. 그럼. 기선을 딱 어떻게 중요하네. 딱 잡아뒀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재훈님이 엄청난 걸 준비했답니다. 아이고.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필살기. 아, 그래도 요즘 필살기를. 춤 연습 많이 하더라고. 네. 아이. 요즘 그 초전도체 춤 이거 아직 이거 안 되니까. 아이. 요즘 틱톡 자, 광원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광원님 또 보내주셨어. 영양 만점 노가리, 한동훈은 나가리. 라임 맞춰서 지렸다 라임. 예. 아이고 KPY님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나라도 나도 쓸 수 있나요? 이게 원래 쓰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게 되는 거였어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맞아요. 아니 심지어 쓰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쓴 거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맞아요. 뭐 그 검찰실의 특활비는 아직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법무부도 뭐 휘발됐죠. 휘발령 수중 해서 아니 뭐 조선시대의 왕도 그 백성들 생각해서 내 반찬을 줄여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만 줄여라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하물며 겨우 5년짜리가 너무 까불고 있는 거지 저거는. 맞아요. 그 얘기하면 발작 눌리잖아요. 원래. 아니 자기- 본인이 그 얘기를 한 거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쵸. 5년짜리가 뭐 겁도 없다 이 얘기를 한 게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온라인에서 저번에 유시민 작가님이 공개 방송 때 온라인은 기싸움이다 말씀하셨던 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를 먼저 딱 던져요. 5년짜리 겁도 없이 하면 어디 대통령한테 건방지게 이렇게 윤 지지자들이 남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사진 딱 그 발언한 거를 갖다 대면 그 사람들이 글 삭제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게 예전에 이준석 대표 때도 그런 거 미러링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변칙들이 상대방들 입장에서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상대하기가 되게 껄끄러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찾아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전략 전술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신인규님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비롯해서 어떤 저쪽에서도 이제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어떤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쪽에서 어떤 식의 내홍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쪽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지 왜냐면 저희 코너에서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신데 어떤 분들은 왜 저쪽 얘기 자꾸 하냐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네. 네. 내가 그 안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안 보는 거랑 그리고 그냥 뭐라 해야 돼 이런 걸 분석하고 대응 파해법을 찾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최대한 순화해서 필요한 것만 네. 굳이 다 보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네. 아무튼 저희 공개 방송에서 만나니까 맞아요. 그날 이 방송이 끝나고 댓글 같은 곳에 저희한테 궁금한 질문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보장돼 있는지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진 지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죠 그냥. 네. 여러분들 제가 정치오락실 유튜브를 새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황희두의 2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더라.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안 그래도 반응 좋게 달아주셔서 감사했는데 이 컨텐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 오락실이라는 게 정치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술을 한잔 하면서 편하게 약간 재밌게 오락처럼 이야기를 하자 뭐 그런 뜻의 취지예요. 그래서 게스트가 매화 바뀝니다. 식당도 매화 바뀌고 근데 이제 첫 게스트를 우리 황희두 님이 와서 소주를 4병을 드셨어요. 예. 근데 아니 웃긴 게 근데 썸네일이- 자기는 사실 너무 멀쩡하고 난 뭐. 혼자 마시고 형 취했다는데 취한 건 히든님인데. 맞아요. 나도 그 생각하겠어. 아니, 지금 아니야. 웃고 있고 여유 있게. 그게 그게 뭐죠? 아니. 이거? 이거 썸네일을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보통 게스트를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아니 근데 썸네일이 내가 떠야 되고 이 게스트는 거들 그 뿐. 취한 형은 멀쩡하네. 아니에요. 예. 아무튼 예. 규탄합니다. 아무튼 되게 반응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저희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 또 새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또 힘나서 2화, 3화 더 업그레이드된 게스트를 그러면 준비 업데이트에는 중이니까. 누가 나오는지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또 보시는 분들한테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그러네. 게스트는 우리 또 그 의석영님 오셨습니다. 오. 네, 접니다, 저. 네, 의석영. 네, 제가 또 이 좀 재밌게 진행을 하니까 아마 충분히 재밌으실 것 같고. 3화는 그럼 뭐 부인님? 아니 3화는 비밀입니다. 3화는 좀 유명하신 분 섭외했습니다. 근데- 예, 아무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 자기 술방 입으로 좋아해요. 자기 입으로 이제 뭐 진행을 재밌게 하니까 그 콘크리트 진지층 이런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 진행을 봤잖아. 너무 웃겨. 아니 진행을 재미없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방송 홍보하는데 그럼 내가 그냥- 내 방송 아주 그냥 재미없게 가서 갈 때 제가 이제 그 팁을 알려드리면 그냥 가서 먹을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뭔 오케이. 얘기하면 끊고 자기가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자 여러분 많은 정치 오락실 많이 제가 채팅 남겨드렸으니까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고 저희 업데이트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질문. 뭔데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도 게스트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네, 저 안 그래도 이거 어, 댓글 정말 가능합니다.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 예. 3화 그분 예약 바로 지금 잡아. 아니죠. 그러니까 6화까지는 지금 섭외는 게스트가 미리 있어요. 아.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일반 시민들 뭐 인터뷰하는 거나 그런 콘텐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예, 7화에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 나오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그 정치오락실 채널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시죠? 유튜브 커뮤니티 글 쓰는 곳.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을 통해서든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원님도 보고 싶어요. 오. 아니 근데 네. 또 이게 안 나오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아. 나오시겠다고 하면 뭐 저렇게. 오. 예. 좋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즐겨 봅시다 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독거노이 예. 내가 술 살게 나 좀 불러줘. 닉네임 독거노이. 밑값을 너무 많이 네.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급해서 기대된다 벌써. 기대된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댓글창에 링크 한번 올려드릴게요. 클릭하시면 바로 제 채널 연결됩니다.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